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그러는 와중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한 걸까 하나를 집어보면은 관점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관점이 올바로 서야 된다. 관점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의 관점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언니님하고 이 관점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건지 뭐 어떤 관점을 말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는 차트 모양이죠. 파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A 시점하고 B 시점하고 C 시점에서 많이들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A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상승을 하고 있는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뭘까요? 이 A 같은 자리 어떻게 맞추나요? 아니면은 A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어떻게 아나요? 뭐 이런 거겠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뭐 기타 등등 이런 류의 이야기겠죠. 자, 일반적 관점에서 한번 지금 들었던 생각들을 구분을 한번 지어볼게요. 시점적으로. 그러면은 A에서 앞선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뭘 준비하고 뭘 할까? 즉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관점이 굉장히 강해요. 즉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기 전에 맞추려고 한다. 이게 일반적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말하는 빌드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점은 뭐냐? 이 차이죠. 여기서 일어나지 않은 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A에서도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려놔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가 C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A는 결국엔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간 거지 오를지 횡보할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즉 맞추는 부분,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의 관점은 보고 나서 이 뒷부분, 대응의 영역을 잡습니다. 즉 이 주가가 해당 종목이 파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나서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이 관점이에요. 일반적 관점은 선행적으로 무언가를 맞추려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어니스트식 빌드업의 관점은 무언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나서 대응하는 쪽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저는 이거를 A를 맞춰서 여기에 몰빵 들어가가지고 돈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A인 것 같을 때 확신은 100% 없는 건 저도 똑같은데 A인 것 같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익절하고 나오면서 대응을 해서 말씀하신 이 대응이라는 걸 해서 수익을 챙기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뭐 빠르게 손절을 하거나 보합권에서 매도를 빨리 해서 이 A가 아닌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대응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빌드업에서 말하는 관점이랑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방금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대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응은 흐름이 나왔을 때 무언가 조치사항을 그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는 건데, 방금 홍길동의 질문은 A일 거, 상승할 거를 예측하고 매수를 했는데 맞으면은 상승하게 되면은 수익을 실현하는 대응을 하는 거고요. 틀리면은 손절하는 거죠. 손절에 대응을 하는 거죠. 단어는 대응이란 말을 썼지만 홀짝이잖아요. 맞았어, 틀렸어. 이게 대응이 될 순 없고, 이거는 일반적 관점에 그냥 맞추려고 하는 맞았어, 틀렸어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서 저도 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A 포인트라고 쳐볼게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내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측을 좀 하겠죠. 예측을 해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매도를 했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내가 매도를 안 하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하면은 여기서는 손실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뭐 약손실 정도 되겠죠. 그럼 이거를 내가 여기서 1번에서 매도를 했느냐 2번에서 매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건데, 그럼 이거는 대응을 잘했냐 못했냐 결과적으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들어가는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 보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거는 저도 매우 동의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애매하게 혼재되어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 자체는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예측하고 대응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제가 어떻게 잘 전달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번 뉘앙스랑 느낌을 느껴보세요. 첫 번째, A포인트의 진입 시점부터 조금 달라요. 관점적으로는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A에서 진입 시점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빌드업 스타일이라고 말고 그냥 어니스트 스타일이라고 해볼게요. 어니스트식 스타일은 A 시작점에서 올라갈 것 같아서 산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최초 포지션에서 어차피 사봤자 분할 매수하면서 적게 처음에 딱 이렇게 발 담그는 정도인데, 그때 그 시점에 무슨 변곡점이나 변화가 야기되는 활발한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발을 담그면서 바로 행동한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 시작 시점이 올라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 종목은 그냥 지금부터 준비해서 워밍업해서 포지션 잡아 나가면 균형 맞춰 나가게 되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균형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면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점부터 일단 다를 거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했는데 1번 같은 흐름이 바로 나왔다? 여기서 매도할까 말까 고민? 별로 안 되죠. 어차피 했는데 올랐으면 어느 정도 팔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를 더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이런 고민이나 이런 선택이 조금은 더 자유로울 거고요. 그리고 1번에서 놓친 거를 2번은 결국에는 A랑 1번의 나비 효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2번은 어니스트 스타일에선 2번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요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건 2번은 뭔가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하는 자리 자체가 아니다. 일단 그런 뜻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고민할 의미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손절하면 안 돼? 라고 묻는다면 하셔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대응에 있어서 되게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다시 여기 그림을 그리면 올라가는 걸로 예상이 되는 어떤 특정 시점에 진입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이렇게 되는 시점도 있겠죠. 뭐 이렇게 되든 어떤 시점에 진입을 했을 때 이게 올라가면 여기서 1번 보기에서 파냐 마냐 이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더 올라가면 여기서 파는 게 더 좋을 것이고, 만약에 또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더 올라가면 여기선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파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할 때 결국엔 1번에서 대응하냐 2번에서 대응하냐 3번에서 대응하냐, 혹은 이게 아니라 다른 대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뭐 불타기를 들어가냐, 뭐 다른 대응을 또 할 수 있는 건데, 어니스트 식의 주식에서는 이런 식의 대응은 대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네, 분명히 사용하는 단어에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대응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다르네요. 네, 방금 전에 말했었던 부분들은 대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먼저 미래를 예측해서 맞추고 싶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다. 이 대응은, 나는 대응이란 용어를 썼지만 이런 행동은 실제로는 맞추기에 가깝다. 즉 맞추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그럼 B, C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를 그려 놓으셨으니까. 네, BC는 사실 A의 확장선으로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그려놓은 건 맞고요. 상황을 이야기 드리면은 뭐 어떤 식으로 사서 B의 흐름을 맞게 되면은 여기서도 보통은 앞단에서 고민하죠. B처럼 이렇게 올 때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등등의 대응의 고민이 다 요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대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추가 매수할까요? 손절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 되죠? 관리, 대응이란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일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모두가 B를 지나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저 좀 알려주세요.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자꾸 미리 무언가를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고 행동해도 된다, 이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되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나 물타기 행동을 절제하고 잘 참았으면요, 여기서 보면서 흐름 변하고 충분히 거래량 마르면서 횡보할 때 거기서 천천히 다시 채워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흐름 나오고 나서 뭐 요런 차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횡보가 될 때 천천히 채우면 된다, 여기서 성급하게 물타기 하지 말고 여기서 천천히 채우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천천히 채우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그럼 떨어지면 어떡해, 뭐 이런 느낌이고, 아니면 또 반대로 천천히 채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물 빡탄 애가 더 많이 먹거나 아니면 본절에 빨리 나올 수 있는 건데, 나는 천천히 대응하느라고 이걸 놓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라는 얘기에 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이렇게 갈지 1번, 2번, 3번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질문이거든요. 네, 참 이게 어려운데 여전히 맞추는 건데, 여기서 천천히 대응한다고 해서 천천히 대응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맞추지 않으려고 천천히 대응하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1번으로 가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2번으로 가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3번으로 가도 그 안에서 대응할 수 있게 만든다가 포인트인데, 아마 저도 압니다. 이렇게 천천히 대응하다가 1번 나오면은 여기서 천천히 하다가 수익은 더 낼 수 있었는데 못 냈잖아요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2번은 왜 여기서부터 벌써 대응을 했나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3번으로 가면은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손절했었어야죠, 또는 미리 저기서 안 샀었어야죠 로 가는 거죠. 자, 다르게 말해보면은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이 홍길동 투자자는 1번, 2번, 3번 어디로 흘러가든 간에 자신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불만은 항상 쌓일 거고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잡지는 못할 거예요. 잡는 경우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 이거 왠지 오늘 일 것 같아, 오늘일 것 같아서 나 여기 물 빡 타야 되는데 이렇게 쫙 가서 자기 기분을 딱 만족시켜주는 경우도 나올 수는 있잖아요.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욕심이 채워질까요? 어느 정도는? 네. 채워진다면. 자, 그리고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만약에 채워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여기서 뭐 집문서까지 빼가지고 여기다가 다 몰빵 박았는데 올라가면 욕심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란 거를 하나의 케이스로 끝내는 게 아니라서, 이게 2번, 3번만 연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못 채우는 거죠. 언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로 어려운 문제고, 지금도 이제 버디님과 제가 계속 의견이나 느낌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한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느낌 차이를, 뉘앙스 차이를 느껴보세요. 이렇게 관점이 다른 상태에서 대화는 맴맴 돌 수밖에 없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 관점에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틀렸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심판하거나 제가 뭐라고 감히 그런 것들을 심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데 어려워하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쉽지만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관점이란 게 존재를 하는 거고, 주식 투자에는 다른 관점의 투자 방식도 얼마든지 있고, 이쪽으로 관점만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수월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꾸준함은 덤이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관점, 제가 말했던 것과 어니님이 말하는 건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어니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한다고 해서 다른 방식의 투자를 내려놔야 된다던가, 뭐 예를 들면은 가치 투자는 이 방식으로는 못해, 혹은 뭐 이제 뭐 좀 빠르게 매매하는 그런, 여러분 좋아하는 단타에 가까운 그런 빠른 매매는 이 관점으로는 못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건데, 이 관점이 먼저 이렇게 깔려서 여기에 나머지가 이제 건강하게 쌓아 올라져 가는 느낌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관점 자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쌓아간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면 여기 몰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몰빵 들어간 다음에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식으로 요 밑에 것들을 계속 쌓아가고 계세요. 근데 이게 쌓일 수가 없죠. 어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도 만족이 안 되는 선택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100% 딱 내가 원했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없는 그런 욕심을 채울 수 없는 선택이라서 여기를 못 샀고 계속 그 위에 뭔가 자기 스타일을 덧대다가 주식이 망해가는 건데, 저희가 말하는 관점은 여기에 단단한 반석 같은 뭔가 중요한 밑바탕 같은 거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기본기 뭐 이런 말로도 되게 많이 얘기했고, 올바른 관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맞추려고 들면은 1번 흐름이든 2번 흐름이든 3번 흐름이든 셋 다 못 맞추겠지만, 이게 대응으로 가게 되면은 1번도 대응할 수 있고 2번도 대응할 수 있고 3번도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 관점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측을 포장한 대응이 아니라 진짜 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물 흐르듯이 선택의 선택이 이어지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일단은 그래야 계좌 관리 자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다른 강조했던 게 이제 계좌 관리잖아요. 계좌 관리도 이 관점이 서야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계속 이게 근데 전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원희님이 들을 때도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듣는 분들이 그렇게 명쾌하게 이해할 것 같지 않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희님이 말씀하시면은 이제 듣는 분들이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아는 사람은 알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아요. 그거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는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 그거 알아, 근데 나는 약간 좀 변형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보면은. 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는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대응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참 어렵네요. 네. 자, 여기 뭐 C 해주셨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만 가도 제가 이런 케이스까지 그려놨으니까. 자, 뭐 일단 이게 한번 그 관점이라는 거를 저희가 늘상 강조해 왔지만, 이 관점이라는 키워드 자체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본 적이 그동안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얘기해 보죠. 그러고서 오늘 영상을 찍는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 맞추려고 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대응하고 있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이 대응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주식 투자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말고 투자클럽에서 지금 이렇게 그려왔던 것들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계속 같이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면서 이 관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습관을 정확하게 이해된 관점 아래 쌓아가면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단단한 기초를 세워 가실 수 있거든요. 이거 되면은 주식이 평생 자기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저희 유튜브 영상 보셔도 좋지만 클럽 오시면은 제대로 익혀갈 수 있으니까는 같이 참고해 보세요.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클럽 가입 안내 공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신 다음에 가입 신청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